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관건은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죠. 네. 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한마디로 올해 올랐는 것만큼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저도 되게 이제 비슷한 그 결이긴 한데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러면은 저도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부 지역 차이는 있겠지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지금 분위기고 어차피 이렇게 공급이 없는데. 그렇죠. 뭐 그런데 네,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20일 기준으로 토거제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토거제가 지정되고 제도가 발표되고 지정되는 동안 한 5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사람들이 5일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일장 동안 단기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이제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대응 방안들을 함께 우리 소장님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그 좀 대책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제가 5일장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5일 후에 그러니까 네.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다 과거, 네, 네, 이제 네. 과거 얘기를 우리가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전에 마지막 이제 열차 한마디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네. 마지막 기회. 네. 서울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북새통이었지 뭐 난리가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집 네. 안 보고 계약하고 그 전날까지 집주인 또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호가를 올릴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은 앞으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를 몇 천만 원이라도 내려서 계약을 해야 되고 사려는 분들은 그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북새통 부동산 입장에서는 앞으로 알잖아요. 한 3개월 6개월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죽수잖아요. 네. 어차피 거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10월에 거래된 거로 아마 3개월 6개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불장이었고 조금 지금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지금 안 팔면은 진짜 힘들다 그래서 네. 도리어 임대사업자 매물을 금매로 구입을 이번 장에 하신 분들도 봤어요. 아예 임대사업 그렇죠. 그런 기회를 잡는 분들 기회를 계시죠. 위해서 그냥 임대사업자인 매물을 저렴하게 한 3천 5천 깎아가지고 구입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떤 부분들은 정말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어떤 것들은 가격이 도리어 다운돼서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머리 아플까? 수요자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혼돈의 상황이죠. 그렇죠. 혼돈. 그 5일 동안에 정말 약간의 카오스가 열렸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얼마나 갈 거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규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과거에 학습 근데 효과가 저는 있잖아요. 조금 뭐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생각보다는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오래가요? 토지의 영향이 영향은 네. 강남 상부도 영향은 있죠. 그렇죠. 그 영향이라는 게 집값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지. 저는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에 강남은 아니죠. 뭐죠? 강남은 아니고 노도가 10억 언더인 시장들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 10억 이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금광구 노도강이지. 그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대출 규제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투기 과열 지금 지구가 더 충격이에요. 맞습니다. 40%밖에 안 네. 나오니까. 40%도 보니까 사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원래는 이게 뭐 금액대로 하면 6억까지 나와야 되는데 4%밖에 안 나오고 생애 최초만 대출을 잘 쓰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거가 아닌 사람들은 이야 10억대에서는 도리어 수요자가 급격히 감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6억 그렇죠, 아파트는 맞아요. 충격이 자 내가 돈이 2억이 있어요. 아파트 살려고 네. 6억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수원 팔달구나 노도강이라 가면 6억짜리 있거든요. 그렇죠. 중계동도 그렇고 상계동도 그렇고 70%면 4억 2천 대응 나와요. 그치. 그러면 우리 2억 가지고 4억 2천 대출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부부가 맞벌이 하면 네. 한 월 한 150 정도 되니까 네. 상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억 4천으로 떨어지면 맞아요. 충격이 강남에서 2억 4억 대출 안 나오는 거하고 6억 아파트에서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하고는 그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마포, 성동, 광진 이번에 사실 제일 상승폭이 컸던 지역들 0.8% 주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걔들은 그냥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출까요? 일단 저는 멈출 것 같아요. 거래량은 당연히 안 네, 되겠죠. 그렇죠. 네네. 당장 전세 네. 끼고 뭐 살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 그 충격파가 가죠. 그래서 네. 한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어리둥절하게 이게 뭔지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그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냐. 거냐. 그렇죠. 그게 포인트거든. 네. 거래량 감소는 상관없고 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느냐인데 네. 마포, 성동이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제 집주인이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안 그쵸. 팔려가지고 못 견디고 금매로 집어던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금매로 집어던지려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조건은 오늘 집값이 제일 비싸.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라는 게 성립이 되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과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금리도 더 내려가면 내려갔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서울은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고 수요는 여전히 충분히 있는데 왜 내 집을 던져야 될까? 두 번째, 내 집을 던지면 갈아탈 곳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세가?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팔고 전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전세에 매물도 없고 상급지 가려니까 이 상급지는 더 높아 진입 장벽이. 어차피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스테이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세 낀 집들은 이제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입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테이. 그래서 일단은 멈출 것이다. 저는 멈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그럴 아니면 것이냐, 또 더 갈 것이냐, 2, 3년 기간적으로. 계속 멈춰 있을 거냐 그러면 네.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움직여. 또 익숙해지잖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뭐 페널티가 들어가고 사고가 쳐서 선생님한테 맞아도 천 맞는 게 무섭지. 이제 계속 때리게 되면 때려라 그냥. 그래. 난 원래 맞고 사는 놈이야. 네. 강남 보게 되면 강남이 2017년부터 규제 지역이 지정이 그렇죠. 돼서 지금 8년째 규제예요. 강남에 가보면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돼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매도자, 매수자 중에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원래 투기과열 지구야. 이제 원래라고 받아들여요. 수용하는 거죠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도 한 5년 됐다가 올 초에 잠깐 풀었다가 이제 다시 묶긴 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을 가지고 최근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 없어요. 그냥 좀 짜증은 나는데 그렇죠. 그래 뭐 순응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순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저는 지나고 나면 마포나 성동도 우리는 원래 규제 지역이었나? 원래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이야. 능력 있는 놈만 들어와 라고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떨어지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사준다면 강남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사겠어. 결국에는 그렇죠. 그들 지역은 또 그들만의 리그가 또 되지 않나. 이게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한강벨트와 그 외 지역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번 국토부는 다 묶어버렸으니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지금 강남을 사실 받쳐줬던 것들은 마포에서 팔고 넘어와서 올라와줬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근데 과연 이거를 올라가는 걸 누가 받아줄 수 있느냐? 결국 지금 마포가 묶인 상태에서 과천이 묶인 상태에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가 없어졌고 마포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는 또 그 나머지 또 지역들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이게 또 막혔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3개월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 호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격이 이제 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막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1억 올려, 2억 올려. 실거래 그렇죠. 가격은 네네네. 25억인데 네, 그렇죠. 28억 불렀는 게 25억까지는 내려오는데 저는 거래된 실거래 가격 이하로 내려오는 걸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 급한 사람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 심리가 요즘 다 똘똘한 한 채인데 집 하나 있는 걸 금매로 팔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주택자면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다주택자들이 이미 정리할 사람 많이 정리. 그렇죠, 많이 정리됐죠, 맞아요. 그래서 뭐 미묘한 조정은 있겠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맞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해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게 고민이죠. 아마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좀 어디가 수혜를 오를까? 아까 뭐 분명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결국 강남 항구가 도리어 토호제 지정에서 역설적으로는 그렇죠. 강남 상구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올 사람은 강남 상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금 50억 있어. 그렇죠. 지방에서 빌딩 팔고 현금 50억 들고 들어와. 그분들은 강남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그러니까 거래는 잘 안 되는데 한 개가 거래가 되면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원래는 거래량이 나올 때마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을 정부 정책이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강제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제 뒤틀리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가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르지도 않은 외곽 지역들은 아마 대출 규제
토어제 뭐 이런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렇겠죠. 완전히 급격하게 그렇죠. 위축이 될 것 같고 예. 민심도 안 좋아지고 예. 또 혜택을 보는 지역들도 있고 빌라는 어떨까요? 빌라도 금액대에 따라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11호 대책으로 욕구가 사라졌느냐? 아예 그냥 마음을 죽였느냐? 나 이제 집 안 살래.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집 사는 거 포기야라고 욕구가 줄어들면 다 죽어버리는데 사고 싶은데 못 못 사게 사게. 하는 건, 그러면 네.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라는 게 되거든요. 뭐 어디로 가겠어요? 지역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는 상품을 옮기는 방법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대출 규제가 뭐 25억, 15억 기준으로 잘랐다. 18억 아파트 살 사람은 14억, 15억 이하 14억 아파트를 살 것이고 27억 아파트 사려는 분은 24억으로 갈 것이고 아예 30억 이상 구간은 네. 뭐 일단 그들의 그냥 이야기고. 마이웨이로 가는 거고 네. 그렇죠. 이게 금액대별로 갈 수도 있고 상품별로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재개발, 재건축은 좀 비싸니까 그렇죠. 재개발로. 투자금이 더 들어가니까 재개발에 서울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교육 2.0 한다고. 네. 많이. 그러면 이제 들어가고 있죠. 관건은 이거거든요. 재개발에 투자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내년 지방선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다? 그럼 재개발 정책 자체가 완전히 또 바뀔 수 180도 바뀌면서 네. 네.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박원순 전 완전 서울시장처럼 딜레이가 야 될 수 있지. 35층 룰 다시 해. 용적률 안 돼. 네. 젠트리피케이션 생기니까 신속통합계획 폐지 이렇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서 그렇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품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지역을 옮기는 분들도 있죠. 규제 지역 아닌 아닌 곳들도 곳들로 있잖아. 구리, 남양주, 뭐 동탄. 동탄 그렇죠. 지금 제가 동탄을 보니까 어제 제가 동탄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미 15 대책 발표되고 네. 매물이 싹 사라지고 호가 뭐 11억이 13억에 팔아라. 저한테 뭐 13억에 갑자기 팔아라고 하는데 팔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구리는 더 난리예요. 네, 오늘 그쵸.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네. 구리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원정 투자가 들어오는데 지방에서도 불안하니까 들어오는데 어차피 서울은 막혔고 찜질방을 잡아놓고 찜질방에서 자면서 지금 구리에 산대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대한민국에. 정책 하나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지금 기이한 현상들이 도리어 생기고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말 보시는 더 부분인 불안하죠. 거죠. 왜 이제 느끼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야 이렇게 올라가면 구리 남양주 다산도 올라갔을 것이고 동탄 뭐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 야 이렇게 올라가면 애들은 다음 타자야. 애도 묶이거든요. 또 묶이기 전에 또 사야 돼. 그 다음은 여기 안 사면 더 외곽으로 가야 돼.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풍선 효과가 정부는 차단한다라고 했는데 수도권 전체를 차라리 수도권 전체를 묶어버렸으면 부작용은 굉장히 커도 네. 이런 풍선 효과는 그래도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또 이게 정량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도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 묶자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제 정량 기준을 보니까 동탄을 빠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빠진 그렇다고, 건데 네. 구리도 그렇고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좌표 찍어줬죠. 야, 쟤들 나중에 지정될 테니까 지금 빨리 사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뭐 혼돈의 상황이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비규제 지역들은 또 혼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집주인 또 당황하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맞아요. 나 팔려고 이거는- 했는데 갑자기 막 호가가 올라가니까 나 더 올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팔고 나 어디 가야 돼?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지금 이제 이걸 임차인들은 가장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다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뭐 사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이긴 당연하죠. 하죠. 예, 집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럼 임대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돼야 되는 거냐. 와, 이게 제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걸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가 일단 걱정이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분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까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약갱신 안 갱신권을 하고 나중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전략인데. 그래서
그게 도리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와, 그렇게 했다가 집주인이 입주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는 하죠. 베팅이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더 올라가는 그런 데 이야기들을 베팅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있는데 네.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게 아니 상식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왜? 일단 매매 가격이 올라갔어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연동이 되는데 먼저 기준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매매 가격이 빨리 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떨어지고 멈춰버린다면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전세의 수요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항상 네. 전세 수요가 갑자기 어디가. 그렇죠. 근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전세의 공급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그나마 올해는 네. 그나마 낫죠. 그나마. 올해가 화양연화잖아요. 전세 시장에서 올해가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최근 5년 동안의 화양연화인데 내년부터 이제 급감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들 굳이 실거주하지 않는 집주인들이 내놓는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 그렇죠. 민간에서 지금- 나오는 전세 순 임대 물량이 그렇죠. 뭐 정부의 공급 계획은 네. 어차피 뭐 5년 후에 입주 물량이니까 일단 빼고 그러면 이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요건이 다 실거주, 거주, 토지거래가구역 집주인이 거주해야 돼. 뭐 분양받은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적용이 되고 다 거주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집주인이 전세를 줘도 되는 집도 집주인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안 나와요. 내몰래 할 수는 국토부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총량은 똑같잖아. 어차피 전세 살다가 집을 샀어. 실거주하게 되면 이 사람이 빠진 집은 전세 나오지 않아. 총량은 똑같으니까 영향이 없어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질의 문제죠. 수원 사는 사람이 뭐 서울에 집 하나 샀어요. 원래는 서울에 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어. 민간 임대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이었던 것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급지에는 전세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상급지는 굉장히 더 안 줄어든다. 나오겠죠. 네. 특히 토지 거래가구에 지정된 곳들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대치동에서 다 키웠어. 더 이상 이제 대치동이 맞아요. 나한테는 나한테 필요 의미가 없는 없어.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거비 부담도 있으니까 팔기는 좀 그렇잖아. 내 노후나 우리 그렇죠. 자식한테도 네. 좀 증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 주고 나는 김포 한강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동탄이든. 그렇죠. 그리고 여유자금 가지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죠. 전세금 받아도 이쪽에 가구도 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집을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2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투기를 했냐 그러면 사실 그건 좀 다른 그렇죠. 관점이고. 맞죠. 네. 지금 그런 게 다 차단이 되니까 토지 거래 가면 이제 전세를 주면 4년 동안 못 판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럴 계획 취소하고 그냥 살자. 나 그냥 네. 대치동 살아야 돼. 맞아요.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전세 매물이 또 안 나오니까 이게 또 전세 동맥경화가 또 생기니까 이게 도리어. 왜곡이 되니까 저는 그렇죠. 총량은 같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할 게 아니라 네. 이게 질적인 차이가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부가 네. 돈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 서울은 돈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하나의 한양 도성 캐슬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세입자들은 살지 못해. 네. 어디 세입자가 서울에 들어와? 안 돼. 들어와 거주해. 정부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너무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게 토지거래가구 가고 있긴 하죠. 여기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잖아요. 네. 지금 대출 많이 받으면 투기야. 대출 받지 마. 전세 끼고 사면 투기야. 실거주해. 정부가 현금이 많은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인정해주겠다라고 네. 하니까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 자격이 적용된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 맞아요. 적용되면 네. 이제 현금 20억 없으면 서울에서 뭐 강남 할 수가 3구, 없죠. 용산구에 맞아요. 아파트 분양 나오는 거 못 잡아요. 맞습니다. 25평도 못 잡아요. 그쵸. 그럼 그분들은 지금 박수 쳐요. 왜? 이제 경쟁률이 떨어진 떨어지거든. 거니까. 트리니원, 뭐 레미안 트리니원 있잖아요. 또 뭐예요? 반포중을 일단지 DH 클래스트. 지금 11월 12월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거잖아요. 있죠. 네. 돈이 현금 없으면 못 부자들은 지나니까. 지금 룰루랄라 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임차인 아까 저 되게 그 동감이 되는 게 양질의 전세는 수요가 많은 전세는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원치 않는 전세는 늘어나는 시장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총량이라고 하지만 갖고 싶은 것들의 수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니까요. 부분입니다. 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원래 전세 끼고 나는 사도 네.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게 이게
잘못되고 특이화시키는 악마를 할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산다는 얘기는 전세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전세 매물 하나 추가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맞습니다. 막아버리면 지방에 계시는 분도 그것도 분명히 야 단점이 결심하자. 이 기회에 그냥 우리 서울 올라가자. 가서 살자. 어. 그런 분들 반드시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딱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뭐 국토부도 기재부도 지금 어떻게 확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데, 모르지. 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하기 싫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건가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분위기. 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집값이 오르면 이제 그 다음 대책은 세금 받게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규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금융 규제, 대출 네. 규제가 있고 지역 규제, 허가제 같은 게 있고 세 번째가 세금 규제인데 다 안 먹히면 글로 가야죠 이제. 이번 정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 아, 문재인 정부가 뭐 때문에 실패했지?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금 규제거든요. 그분들이 내린 결론.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는 최대한 왜? 지금 또 토지거래고 지정되니까 막 지역구매에도 불구하고 지지 기반인 지역에서도 막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여기다 이제 세금까지 더 세금까지. 때려. 와 이거는 진짜 폭발할걸요.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야 되는데 세금은 더 어려운 게 핀셋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지역 규제나 대출은 뭐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할 수가 있는데 세금 양도세를 강남만 세율을 더 그렇죠. 올려. 늘릴 수 없죠. 맞아요.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공시가격 강남만 물론 뭐 미세 조정을 해서 좀 더 올릴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세금 규제는 실제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엄청난 조세장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후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또다시 비정상적인 상승이 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 답이 없다. 이제 세금 마지막, 규제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규제를 하는데 와 이 파장은 세금 규제가 또 고민이잖아요. 네. 보유세만 올리느냐? 그렇죠 또.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야? 원래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는 게 밸런스가 그렇죠. 맞는 건데 이게 양쪽에 다 문제잖아요. 지금 또 이야기 나온 거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네. 보유세 올리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잖아. 근데 명분이 있잖아. 네. 집값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보유세 올려가지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사라는 명분이 있는데 물론 뭐 반반은 굉장하겠습니다만 네. 거래세를 내려주게 되면 특히 이제 양도세를 양도세, 내려주게 네. 되면 이게 부자 감세거든요. 불로소득에 대한 부자 감세,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쉽게 생각하면 역지사지에 보면 우리 윤수민 위원이 집을 샀어. 저는 무주택이에요. 어느 날 만나서 밥을 먹는데 10억이 올랐대. 예를 들어서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죠. 네. 그 인간인 이상 누구나 들어요. 네. 아씨 나도 사야 되나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깎아주겠답니다. 어? 그러면 혜택을 준다고? 10억을 벌었는데 여기서 또 인센티브를 줘? 혜택으로 준다. 아니 이건 뭐 아니 왜? 집값을 잡아라니까 혜택을 부자. 주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위 말해서 투기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거는 무주택자들한테 엄청난 상실감, 배신감. 그럼 막 댓글 달걸요.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그러려고 찍어줬냐 막.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보유세를 올리면 올렸다고 욕을 가진 먹고. 사람한테 그렇죠. 욕 먹고 네. 거래세를 내리면 무주택자들한테 욕 먹고. 근데 욕 먹는 게 다 뭐 야당 지지자만 욕하느냐?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면서 아예 그냥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털 같은 분들은 또 엉뚱한데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반발이 와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 100%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 이건 무리수잖아. 그렇죠. 제가 고위 책임자라도 물어볼 거잖아요. 네. 담당자야. 이렇게 하는 게 한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죠. 야 이거 우리가 표가 일정 부분 날아가고 지방선거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한번 하자. 확률이 몇 퍼센트 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치고 우리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잃는 게 크다.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본의 아니게 약간 정부의
평가, 중간 평가 같은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보유세 부담이 뭐 지금 집값이 막 올라가. 원했건 원치 않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600 내고 있던 게 1200, 1500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내 집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을 월세를 주고 사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럼 과연 맞냐? 이거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팔고 싶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양도세 저는 못 내려준다고 봐요. 저는 못 나. 왜?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얘기했어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는 게 맞다. 네. 하지만 못 하겠다. 네. 그 지금 또 못 하지. 그렇죠. 그러면 또 매물 잠김 현상 생겨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다려 보자. 몇 년 안 남았지? 나 일단 버텨 볼 거야.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집 하나는 우리 가족의 인생이거든요. 네. 집 하나 가진 사람이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인생을 그렇죠. 걸고 우리 가족,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정부가 공격을 해요. 투기라고 맞받아 치죠. 이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결사항쟁을 하고 정부는 결사항쟁을 할 수가 없죠. 1주택 가진 사람한테 무슨 결사항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네. 지금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막 그런 논란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뭐 원내대표는 뭐 잠실 아파트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네. 저는 아니 원내대표를 할 사람이 그동안에 세월이 있는데 서울에 집 하나 가지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정상이죠. 네. 지극히 정상인데 1주택 가진 거를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투기 대상, 규제 대상으로 그렇지. 집어넣어 버리다 네. 보니까 이제 은행 불일치가 돼 버리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본인들도 그걸 알면서도 정책은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있을 수 수밖에 있는 없죠. 그렇죠. 누가 있는 소리 하더라고.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네. 뭐 막 굉장히 강압적인 막 그런 폭군 정치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죠. 그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냐면 탈레반도 똑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지. 공감이 된다. 그러니까 쟤가 나를 탄압하는데 네. 쟤들도 나하고 똑같이 살아.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한 거도 네. 자기들은 국민은 힘든데 걔들은 파티하고 이러니까 반대.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허리끈을 졸라매야죠. 한다면. 정한다면.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그런 사이트가 공직자들은 이 평가 이거 자기 재산 공개를 하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막 지도 같은데 이게 다 뿌려져 있어요. 누가 어디 가지고 있더라. 근데 원래는 이게 문제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도 살 수 있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게 정책의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민심도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저는 가졌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을 1주택 가진 사람을 이렇게 악마화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집값이 오른다고 강제로 1주택을 수요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내년 전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어렵다. 사실 이번은 올 하반기는까지 전망하는 끝났죠. 것들은 뭐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과연 내년이 어떻게 될 건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시간에서 내년? 네. 일단 지방은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지방은 금방 없을 것 지금처럼 같아요. 그냥 똑같은 상태가 저는 이어지라고 봅니다. 지방까지 풍선 효과가 생기기에는 미분양도 많고 네. 중공업 미분양도 많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지방 소멸 문제에 네. 대한 해법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뿌리가 같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방 소멸이 되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확실한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수요라는 게 이제 사람과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브머니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지방에 지금 베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 이제 지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이 그렇게 이제 수도권이 다 묶였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풍선 효과가 일정 부분 뭐 생길 그럴 수도 수 있죠. 있는데 네. 일단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도 뭐 언제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풀린 지역들은 뭐 단기 급등은 뭐 불가피할 것 같고 네. 풍선 효과가 생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관건은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죠. 네. 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한마디로 올해 올랐는 것만큼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시장의 수요자는 그걸 원하거든요. 올해 25억 가던 게 35억 갔어. 야 그러면 25억 가는 게 정상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외적인 문제. 네. 우리나라 집값을 떨어뜨린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네. 2023년, 2022년 하반기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지긋지긋한 상승을 네. 꺾었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잖아요. 네. 또 노무현 정부의 지긋지긋한 상승을 꺾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어떤 뭐 충격파가 있을 거시경제 때 리스크들이 뭐 그런 거지. 아. 정책으로 이게 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또 네.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자꾸 집을 사냐? 네. 왜 버스를 타고 구리에 와가지고 그렇죠. 찜질방에서 자면서 왜 그러냐? 음. 너 진짜 미쳤구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불안감이잖아요. 왜 불안해?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금값 올라가죠. 금값 2배 올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1년 만에. 네. 주식도 뭐 지금 매일 경신. 매일 신고가 매일 나오니까. 코인도 그래. 또 올라. 집값도 올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모은 내 전 재산인 현금은 안 올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방치한다? 이걸 가만히 두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잘 벌어. 뭐 월 한 2, 3천씩 벌어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 안 해도 돼. 나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잘 돼. 이런 분들 아니면 내 인생이 우리 애가 벼락거지가 된다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불안감은 결국에는 유동성이잖아요. 네. 지금 현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금리 올리면 잡혀요. 금리 한 1%포인트만 올려봐요. 집값 잡히지. 주식도 잡고 경제도 잡히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주식은 부양하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은 이 모순이 지금 내년에는 그럼 풀릴 수 있을까? 내년에 유동성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대외적인 변수 아니면. 그렇죠. 쉽지 않죠. 쉽게 제거 못 맞습니다. 제거하는 순간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수요와 공급 해결이 될까요?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이 될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입주 물량이 내년에 늘어날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심리적으로 일부분 집주인들이 뭐 약간 내리는 그런 호가 조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은 막 호가 올릴 때보다 뭐 올해든 내년에 이렇게 호가 조정될 때 뭐 5천만 원이든 1억 호가에서 내려온 매물들 오히려 내 집 마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대하는 것처럼 올해 올라간 게 다 반납하기는 네. 대외적인 충격이 아니면 그렇죠. 힘들겠다. 저도 되게 이제 비슷한 그 결이긴 한데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거나 떨어질 거냐 해서 보면은 저도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부 지역 차이는 있겠지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지금 분위기고 어차피 이렇게 공급이 없는데. 그렇죠. 뭐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고. 그렇죠. 근데 부담스럽죠. 이게 어느 정도는 매수자 우위로 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실거주를 하시거나 뭐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제 아예 안 되고 그럼.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시점을 조금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뭐 지금 끌려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럼요. 내가 조금 당겨가서 사는 시장이 올 수 있다. 몇 달 정도는 아.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그렇죠. 저는 오히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은 자정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상반기에 원베일리가 한강뷰가 나오는 게 72억 거래됐대요. 82억, 92억이 왜 안 나와요? 시장에서 알거든요. 이게 하이엔드도 아니고 초고급도 아니고 그냥 입지가 좋은 브랜드 아파트예요. 72억 이상의 가치는 정말로 플렉스하는 사람 아니면 안 하는데 플렉스하는 사람도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압구정을 가지. 압구정 가서 인테리어하고 살면 되지. 그렇지, 맞습니다. 네. 굳이 압구정에 사고 여기 전세 살든가 뭐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멈춰요. 그러면 마용성 많이 올랐잖아요. 분당.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못 그렇죠, 올라가요. 맞아요. 한도가 있죠, 항상. 마포가 50억 갈 것 같아요. 그럼 서초구로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멈춰요. 따라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니까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는 지역들 현금 많은 플렉스 하는 분들 빼고 네. 전문직들 빼고 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차라리 덜 올랐는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겠다. 왜? 결국 시간을 두면 어차피 다 묶였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분들은 사거든요. 네. 시차를 두고 저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연끌을 하지 맙시다. 패닉 바잉은 어떤 경우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네네. 부분이고요. 네,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15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많은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